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이시크의 초이입니다. 오늘은요, 핵더박스의 쇼커라는 박스로 돌아왔습니다. 아마 OSCP랑 좀 관련된 그런 박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OSCP보다는 조금 더 쉬운 그런 난이도의 박스지만, 워낙 좀 간단한 박스이기도 하고, 뭔가 좀 연습을 하기 되게 괜찮은 박스라 가지고, 한번 이렇게 모의해킹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 10, 15, 6이니까 엠맵을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엠맵 같은 경우는 모든 포트를 두 번씩만 때려주고요. 핑은 하지 않고 DNS 레솔루션도 하지 않고 오픈된 포트만 보여달라. 그리고 미니멈 레이트는 6000을 하도록 하겠고 네트워크 배너 그래빙 그리고 엠맵의 기본적인 스크립트 그 다음에 이 타겟 IP를 준 다음에는요 아웃풋 all 타입으로 아웃풋의 이름은 뭐 예를 들어서 뭐 TCP 뭐 6000 detailed 네 요렇게 때려주면은 되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가지고 이미 때렸습니다. 자, 때리면은 포트는 80과 그리고 2222가 열려 있다고 하고 80은 아파치 아주 기본적인 2.4.18이고요. 그리고 SSH 같은 경우도 뭐 기본적이라면 기본적이라고 볼 수 있는 조금은 이제 아웃데이트드니까 조금 이제 노후되기는 했는데 네, 어쨌든 7.2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일단 웹서버니까 웹서버를 한번 방문을 해 봐야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면은 Don't bug me. 나를 뭐 귀찮게 하지 마라. 라고 한 다음에 아주 귀여운 그런 이제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U를 해서 이제 좀 소스 코드를 보면은 뭐가 딱히 없네요. 그러면은 어쨌든 웹서버니까 저희는 이제 간단하게 디렉토리 브루트 포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ag U로 URL을 주고요. 그리고 tag W 워드 리스트로는 뭐 Durbuster Directory 2.3 미디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tag T thread는 한 150을 줄게요. 이렇게 디렉토리 브루트 포싱을 하고 있고 이 외에는 뭐 닉토 같은 거 돌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 10, 10, 5, 6 이렇게 해서 닉토를 돌려주겠습니다. 닉토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웹서버들에 있는 간단한 취약점을 찾아주는 취약점 스캐너라고 보면 되겠고 그래서 고버스터 같은 경우는 이런 디렉토리들은 뒤에 이런 디렉토리가 붙잖아요. 뭐 애드민이라든지 슬래시 앱이라든지 뭐 이런 디렉토리가 있는데 그런 디렉토리들을 찾아주는 게 바로 고버스터라는 툴이다. 뭐 예를 들어서 슬래시 서버 스테이터스라는 디렉토리가 있네요. 물론 403이니까 forbidden이 나오겠죠. 네. 어쨌든 이런 디렉토리를 찾아주는 그런 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딱히 뭔가를 못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플래그를 하나 더 해가지고 저희가 시도를 해볼 거예요. 그 플래그가 뭐냐면은 바로 techf라는 플래그입니다. 그래서 이 techf가 뭐냐? 이제 고버스터 같은 경우는 고버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디렉토리 브루트 포싱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slash server status, 뭐 slash admin, slash app 이렇게 하는데 특정 웹서버들 같은 경우는 꼭 맨 뒤에다가 슬래시를 또 붙여야지 이제 이 페이지를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맨 뒤에다가 슬래시를 붙여주는 그 플래그가 바로 techf add slash라는 플래그고 이거는 이제 append slash add to each request 그러니까 모든 리퀘스트를 보낼 때마다 맨 뒤에다가 이제 슬래시를 붙여라 라는 그런 플래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바로 나왔죠? 네, 잠시만요. 요거 확인해 보죠. 네, 바로 나왔는데 /cgi techbin이라는 디렉토리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403이에요. 그래서 forbidden이기 때문에 이 디렉토리를 저희를 확인을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디렉토리가 새로운 게 두 개가 나왔죠. cgi techbin과 slash icons라는 이 디렉토리가 새롭게 두 개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cgi techbin인데요. 요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이 박스의 이름, 이 셔커인 거를 보고 아마 셜셔크를 떠올리신 분들도 많을 텐데, 네, 아마 맞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 CGI라는 게 뭐냐? 뭐 CGI 웹데브.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2022년도 기준으로는 잘 쓰이지는 않고 거의 한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중반까지 많이 쓰였던 그런 웹 개발과 관련된 그런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름 자체는 Common Gateway Interface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이제 웹 서버들이 가끔씩 외부 프로그램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CGI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스크립팅 언어로 만들어진 다양한 스크립트들, 뭐 쉘 스크립트, 뭐 파이썬으로 만들어진 스크립트, 뭐 펄로 만들어진 스크립트, 요런 이제 외부 프로그램을 웹 서버에서 돌릴 때 사용하는 기술이 바로 CGI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 이제 이 기술을 통해서 실행이 되는 그런 뭐 다양한 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CGI 택빈, CGI 택빈이라는 요 디렉토리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exec.sh라는 이런 쉘 스크립트를 돌릴 수도 있겠고요, 실행을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please subscribe 구독해 주세요 .py라는 뭐 파이썬이 되나 잘 모르겠어요. 아마 Perl은 될 겁니다. 그래서 Perl, 요 Perl 스크립트를 돌릴 수도 있겠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볼 거는 이 CGI 빈을 찾았기 때문에 이 CGI 빈 뒤에 뭐 예를 들어서 뭐 subscribe.sh, 뭐 subscribe.pl, subscribe.cgi 요런 애들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디렉토리 하나 더 추가해주고 다시 한번 디렉토리 브루트 포싱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오래 걸릴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하나 빼먹은 게 있었네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저희는 요 뒤에다가 뭐 슬래시 애드민, 뭐 슬래시 앱 요런 게 찾는 거 아니고 요 이제 스크립트들을 찾아야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일 확장자를 추가를 시켜주겠습니다. 그래서 CGI나 아니면 .sh로 끝나는 거, sh나 아니면 perl이pr, perl로 끝나는 거 요렇게 찾으면은 나오네요. user.sh라는 이 스크립트를 이 웹서버가 돌리고 있었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user.sh/를 가면은 content type plain text just an uptime test trigger. 그러니까 이 서버가 지금 현재 업타임이 뭐 몇 시간 동안 업타임이 됐는지를 보여주는 이 user.sh라는 외부 프로그램이죠. 따지고 보면 이 외부 프로그램을 이 아파치 웹 서버가 현재 실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것과 관련된, 그러니까 CGI 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다양한 이제 외부 이런 쉘 스크립트를 발견을 했을 때 저희가 꼭 한번 알아보는 그 취약점이 있는데요. 그 취약점의 이름은 바로 쉘쇼크입니다. 쉘쇼크라는 이 취약점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2014년도인가 15년도인가 9월 14년도네요. 요때 나온 취약점인데 요게 아마 어마어마했었죠. 왜냐하면 요 CGI 기술을 쓰고 있는 그 웹서버들이 그 당시에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요 이제 CGI랑 그리고 이제 스크립트랑 관련된 그런 취약점이었기 때문에 난리가 났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IT 공부를 거의 한 17년도, 18년도 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쉘쇼크를 뭐 직접 현업에서 발견을 하고 뭐 이러지는 않았지만 뭐 어쨌든 간에 이 쉘쇼크라는 게 무엇이냐? 이 쉘쇼크는 사실 이 bash, 저희가 사용하는 요 쉘 있죠? 지금 제가 사용하는 ZSH이긴 한데 어쨌든 요 bash, 쉘에서 일어난 취약점입니다. 그래서 이 쉘에서 뭐 어떻게 이제 뭐 환경 변수라든지 아니면 이제 쉘 함수를 만들 때 뭐 이제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서 이 쉘에서 원격 코드 실행이 가능한 그런 취약점이에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 지금 저희가 발견한 요 CG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요 쉘 스크립트는 어디서 돌아가는 거죠? 요 쉘 스크립트는 아파치에서 물론 이 쉘 스크립트를 불러와서 사용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 쉘 스크립트 자체가 실행되는 곳은 바로 말 그대로 쉘입니다. 그죠? 쉘 스크립트니까 쉘에서 실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예를 들어서 뭐 user.sh를 만들고 뭐 bin.bash를 만든 다음에 뭐 echo please subscribe라는 이 쉘 스크립트를 간단하게 만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이 실제로 쉘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주체 자체는 bash 쉘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뭐다? 이 bash 쉘의 원격 코드 실행이 가능한 취약점이 발견이 됐고 그 취약점이 바로 쉘쇼크라는 취약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일단 이 쉘 스크립트에 저희가 뭔가 인풋을 줘야 돼요. 그죠? 저희가 뭔가 이 페일로드를 이 쉘 스크립트에 보내야지 저희가 원하는 코드를 실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낼 수가 있는데 이 쉘쇼크에서 가장
되게 특징적인 페일로드는 바로 이 유저 에이전트에 들어가는 페일로드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저 에이전트 이 문자열을 이용을 해서 저희의 페일로드를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사실 유저 에이전트는 그냥 아무거나 보내도 되거든요. Troy, please subscribe. 이렇게 보내도 아파치는 그냥 그냥 너는 뭐 그런 유저 에이전트를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뭐 인터넷 브라우저구나. 그래서 그냥 뭐 우리 웹서버 써 이러고 이제 보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유저 에이전트 저희가 어떤 문자열을 집어넣던 간에 아파치는 뭐 딱히 크게 신경을 별로 안 써요. 네, 물론 이제 신경을 쓰는 뭐 다양한 뭐 웹 애플리케이션 파이어월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유저 에이전트 이 문자열은 아무거나 줘도 돼요. 그 말은 무엇이다? 이 유저 에이전트 문자열에 쉘 쇼크와 관련된 이 페일로드를 집어넣어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쉘 쇼크와 관련된 이 문자열이 들어갔을 때 그래서 실제로 이 배쉬 쉘에서 유저 에이전트에 들어간 문자열이 실행이 되면은 쉘 쇼크 취약점을 트리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어떻게 찾아봐야 될까요? 아마 이렇게 치면 나올 것 같은데 뭐 쉘 쇼? 네, 이렇게 치면 나오네요. 그러면 저희가 관심 있는 거는 bash이고 물론 메타스플로이트를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메타스플로이트는 이용을 하지 않고 한번 좀 매뉴얼하게 그 수동적으로 네,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를 한번 해볼까요? 3, 4, 7, 6, 5. 네, 그런 다음에 요거를 sublime으로 한번 봅시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관련된 설명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은 바로 이 페일로드입니다. 그래서 이 페일로드를 실제로 실행을 하면 물론 이제 지금 이 배시는 제가 갖고 있는 배시는 이제 되게 오래된 그런 배시죠. 네, 제가 갖고 있는 배시는 이제 되게 업데이트가 됐으니까 최신 배시니까 2022년도 배시니까 아마 이거를 하면은 이제 vulnerable 하지 않다, 취약하지 않다라고 나올 겁니다. 이게 만약에 취약하면은 어떻게 나오느냐? 취약하면 이제 취약하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this is a test라는 게 나오는데 저희는 뭐 vulnerable 관련된 문자열이 안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이 배시 같은 경우는 패치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저희가 사용해 볼 거는 요거예요. 요거를 한번 실행을 했을 때 어떻게 나오느냐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딱히 나오진 않고 요거를 지우고 저희만의 페일로드를 한번 넣어보죠. ID 일단은 500 인터넷 서버 에러가 나왔어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서 제가 알기로 에코까지 넣어야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쉘 쇼크와 관련된 그런 화이트 페이퍼나 아니면 쉘 쇼크가 어떤 방식으로 인해서 일어나는지 이런 거를 찾아보시면은 아마 조금 더 자세하게 왜 이 에코가 필요한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요 영상 같은 경우는 벌써 거의 한 20분 돼 가고 있을 것 같아서 다 설명은 드리지 않겠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이 나왔죠? 200 OK가 나왔는데 제가 원했던 출력 값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이거는 에러가 났을 확률이 높아서 이거는 이제 스탠더드 에러 스탠더드 에러인가? 네, 스탠더드 에러를 이제 스탠더드 아웃으로 보여주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에러를 이 화면에다가 출력을 해주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배시 관련된 그런 명령어는 아니고 배시 관련된 그런 것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bin bash id no such file or directory. 요게 뭐 path 관련된 설정이 잘못되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 bin id 없고 bin id user bin id 오케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요 외부 서버로 지금 원격 코드 실행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user bin echo please subscribe 이렇게 하면 되려나요?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이건 왜 안 됐죠? 에코가 없었나? 이건 또 없구나. 이건 또 bin 에코인가?
hi. 아, 이건 또 B 네코군요. 오케이. 뭐 어쨌든 요렇게 지금 하면은 원격 코드를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여기서 해야 될 거는 뭐 코드를 계속해서 실행을 해도 괜찮은데 저희는 이제 리버스 쉘을 좀 얻고 싶거든요. 그래서 리버스 쉘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reverse shell github 뭐 이렇게 치면은 payload other things가 나올 거고 지금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리버스 쉘 같은 경우는 요 쉘 스크립트들이 지금 bash에서 실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bash와 관련된 이 리버스 쉘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 제 IP가 10, 10, 14, 2네요. 그래서 10, 10, 14, 2를 주고 돌아오는 포트는 뭐 443으로 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주고 리버스 쉘이 돌아올 테니까 리버스 쉘 이렇게 하고 443 포트를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실행을 하면은 요 리버스 쉘이 웹서버에 있는 이 운영체제로 들어가서 이제 그 운영체제에서 실행 중인 bash를 통해서 실행이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리버스 쉘이 날라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아마 아무것도 안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 리버스 쉘이 실행되는 순간 이 스레드가 이제 이 스레드가 이제 이걸 뭐라 부르지? 계속 루프에 걸리거든요. 아니네요. 어쨌든 자, 지금 실패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bash no such file directory라고 하는 거 보니까 /bin /bash를 해야 되네요. 네, 왠지 그럴 것 같아요. 오케이. 네, 맨 처음에 bash를 했을 때는 이 bash가 어디 있는지 못 찾았어요. 네, 그렇게 아이고 이거는 다시 받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bin /bash 이렇게 하니까 지금 리버스 쉘이 저희한테 돌아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클리어도 안 되겠죠. 그러면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쉘이 지금 좀 웹에서 받은 리버스 쉘이기 때문에 뭔가 좀 TTY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잠깐 해주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다음에 설명을 드릴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term이 없구나. export term, xterm clear?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리눅스 박스에 지금 그러니까 루트가 아닌 유저죠, 저희가. 요럴 때 가장 먼저 확인을 하는 게 바로 이 sudo privilege입니다. 이 sudo privilege를 활용을 하면 루트 권한으로 패스워드를 주지 않고 per를 실행을 할 수가 있네요. 이건 너무 좋은데. 이거는 사실상 게임이 끝났다고 볼 수도 있는데 per도 있고요. 그러면은 루트 권한으로 per이라는 뭐 per은 언어이자 뭐죠? 네, 어쨌든 이 per를 실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루트 권한으로 sudo perl 하고 리버스 쉘을 또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트 권한으로 per를 실행을 하면은 루트 권한에 리버스 쉘이 날라오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10, 14, 2 포트는 8443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네, 이렇게 해주고 이 아래에다가 또 리버스 쉘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sudo 권한으로 실행을 한 거니까 루트 권한에 리버스 쉘이 왔어야 됐을 거예요. 그래서 id를 해보면 루트입니다. 좋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쇼커도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지금 pwd가 어디죠? 네, 여기네요. 그러면 루트 가서 cat root.txt 그리고 /home shelly cat user.txt 네, 이렇게 해서 두 가지의 플래그를 모두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쇼커와 관련된 모의해킹이 끝나게 되고요. 여기서 조금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쉘 쇼커 관련된 이거를 PDF
요거는 이제 오와스프에서 만든 그런 뭐라 해야 되죠? 백서가 있네요. 화이트페이퍼가 아니라 프리젠테이션이었네요. 뭔가 PDF로 좀 좋은 되게 백서 같은 게 있을 것 같긴 한데 IBM에서 만든 것도 있네. 네, 제가 왜 IBM을 보고 좋아하는지는 비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더 궁금하신 분들은 쉘 쇼크 vulnerability 아니면 뭐 아마 한글로도 나올 거예요. 뭐 쉘 쇼크 뭐 이렇게 치시면은 관련된 게 나올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왜 이제 이 페일로드를 사용하려면 쉘 쇼크 이 취약점이 트리거가 되는지 이런 것들도 한 번쯤 확인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물론 확인을 해보고 공부를 한 다음에 또 영상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이제 귀찮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패스를 하고 다음 영상에서 뭐 아니면은 언젠가 다시 한번 이 쉘쇼크를 한번 좀 제대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이였습니다.